뒤집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으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1심이 뒤집혔어요. 그렇습니다. 뭐 조금 지금 예상은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중요한 증거가 좀 달라졌어요. 즉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자체가 조윤선 당시 전 수석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자,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또 진술이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이것에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사실 징역 2년 된 것 자체가 지금 2심에서는 사실 1심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 위증 혐의로만 됐어요. 나머지 이것 부분은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결국 이제 다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오히려 1심보다 1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1급 공무원 이 사퇴, 강요죄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서 혐의가 지금 1심보다 훨씬 더 중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은 하지 않는데요. 오늘 오전 속보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양문석 박사 제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양 박사님 앞서 설명처럼 이제 전임자의 입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 박준호 전 수석이 이렇게 자신의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이유가 저희가 특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박준우 전 정무수석 입장에선 자신이 그 초기에는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얼버무리는 그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그 방도였는데, 실제 뭐 그 지난 2014년 6월에 이제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그 조윤선 수석 후임인 조윤선 수석을 만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좌파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이 이번에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이 증거로 작동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그 과정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던 그 문건들이 이번에 뭐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중형으로 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십니다. 예.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증인, 내용을 언론에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기억이 나네요. 예. 이종수 씨, 네. 조금 전에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 물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가늠은 해봐야 되니까. 예, 예. 최순실 씨가 조윤선 전 장관의 임명을 무려 4달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장시호였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런 메모, 지금 메모 한 장이 있는데 이 메모를 보고 급히 사진을 찍어둔 것, 그 사진이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사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환경부 장관 가로열고 현 차관, 네, 문체부 장관 가로열고 조윤선. 그 밑에는 이제 이름은 없이 정책수석 비서실장, 그다음 농림부 차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현 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 당시 차관이 승진을 못해요. 하지만 다른 내용은
다 현실이 됐다. 즉, 그 조윤선 장관도 이 메모가 2016년 5월 달인데, 조윤선 장관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그 직책도 사실은 이 당시에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인순 그 순천향대 교수가 증언한 게 있죠.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인사 추천을 하라고 했다. 복지부 장관이랑 또 교육부 장관, 베트남 대사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즉 최순실 씨가 이런 그 인사에 대해서 최소한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현정 의원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국정농단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조 전 장관한테 이렇게 재판부가 물었더니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뭐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아마 조 전 장관이 뭐 일단 본인도 법조인이고 또 남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심과는 달리 여러 가지 1심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은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 전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본인도 조금 마음의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 1심에서 이렇게 석방이 됐다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게 제일 힘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이 사실 이제 석방돼 나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그 길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론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면 2심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다른 증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보면 2심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지금 형량을 나고 있고 또 왜냐하면 또 새로운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뭘 증언을 했냐면 자신이 그 청와대 그 관저에서 비서관들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최순실씨가 항상 배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절대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제 사야 이제 다들 진술한 걸 보면 정말 국정농단 자체가 보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최순실씨가 인사에 과연 개입했을까 말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 메모와 더불어서 그 관저 모임에 최순실씨가 항상 배석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증거가 공개되면서 지금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붙이면요. 조윤선 전 장관의 그 불구속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면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김종덕 그 문화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률 교문 그 비서관이 그 수석이 또 구속이 됐고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 실무를 책임졌던 정무수석 그 이후에 그 문체부 장관을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그 의구심들을 증폭시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윤선 전 장관을 기다리는 또 다른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구속 피하게 될 텐데 신경을 말씀해 주시죠. 구속까지 지원하신 거 당시 정무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리 오세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카메라. 그 카메라 뭐야? 너 지금 뭐야? 여사님 힘내시고요. 나오라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나오라고. 여사님, 약간 대충 하셔야 됩니다. 넘기지 마세요. 예, 하세요. 예, 뭐 실장님 앞서 질문에도 얼핏 나왔지만 조 전 장관 3-3인 게 지금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특활비 수수는 특히나 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전달한 혐의, 뭐 문고리 3인방은 전달한 혐의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직접 받은 혐의도 추가된 사람들이 있지만 조윤선 장관은 이것을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받은 혐의예요. 500만 원 뭐 이렇게 받은 혐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위중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누구누구가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받았죠. 조윤선 장관 받았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누가 받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실세임을 드러나는 어떤 결과다. 그래서 물론 이 오늘 결과가 전적으로 이번 특활비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윤선 장관은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공작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명박, 원세훈, 최종업 라인이 공모하여 대북 공작금까지 이용해서 야당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가볼게요. 예. 양 박사님.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정치를 사찰했다.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예, 그 현직 서울시장 박원순 당시에 그다음에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박지원, 현직 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을 이 사찰했던 그 팀이 대북 공작 국장 팀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남재준 그 국정원 원장이 이들에게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저희 그 대북 공작 국장이 국정원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북 공작의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서울시장이고 강원도지사고 전직 국무총리가 대북 공작의 대상이냐? 그리고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팀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대북 공작과 관련한 부분들을 경찰청에 넘긴다고 하니까 또다시 대북 공작 역량이 와야 된다고 하는 보수 야당이 주장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예. 자, 대북 수사 기능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경찰청 힘으로만 가느냐, 안 그러면 국정원의 대북 수사 기능이 너무 이관되느냐, 그 팀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고찰도 없이 공격하는 거나 당시에 대북 공작 능력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북 공작 국장의 발언이나 너무 닮아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들이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민병두 의원의 그 말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텐데 일단은 어디로부터 온 자료다 이렇게 밝힌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본인은 아직 구체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여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 이름까지 적시돼 있고 또 작전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 고발에 의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이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국정원의 그동안 정치 공작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이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자금 관련된 증거를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면 승진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앞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큰 파장을 일으켜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대부분 그동안 또 특히 이제 한명숙 장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실제로 전 정권에서 그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